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맨 허정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 일정이 조금 바빠서 제가 계좌를 운용하면서도 계좌 수익률 성과가 어떤지 리뷰를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 4월 말을 기점으로 제 계좌 올해 계좌 수익률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3년도 한 해의 성과를 정리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24년도 1월부터 3월 원래 분기당으로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1월부터 4월까지의 제 개인적인 실적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또 스스로에게 어떤 것들을 칭찬해주고 싶고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떠한 다짐을 조금 하고 있는지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주식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실 뭐 올해뿐만 아니더라도 언제나 주식시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1월에서 4월까지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외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 의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조금 변동을 많이 겪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양시장의 변화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4개월 동안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월부터 4월 말까지의 변동을 계산을 캡처를 제가 인베스팅닷컴에서 해왔고요. 이상하게 오늘 제가 지금 캡처를 하는데 4월 마지막 종가가 4월 30일 종가가 아니라 29일 종가로 세팅이 돼서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30일 마지막 종가는 따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23년도 1월 1일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월 1일의 시가, 그러니까 뭐 작년 연말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수일 겁니다. 2645 기준으로 2692 정도 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866 정도를 찍었었다면 지금 뭐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4월 말 기준으로는 868.9 정도의 수준이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물론 그 안에서 개별 종목 단에서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전체 시장 차원에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던 4개월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달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억나는 거는 5가지 정도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밸류업, 전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게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본의 케이스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유도를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월 26일 날 이제 1차 세미나 자료가 나왔었고 사실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실망을 하게 됐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하지만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시장에 진실된 영향이 있는지랑 상관없이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의 테마성으로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뭐 금융주들이라든가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단언컨대 HBM 쪽이죠. AI 가속기 GPU에 들어가는 HBM이 엄청난 곽강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D램 시장에서 거의 퍼센트를 차지 않았었던 HBM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머금고 하이닉스도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던 관련주들이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많죠.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었을 거고 뭐 리노공업도 있었을 거고 등등 기업 뭐 자세한 종목들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오 쪽에서의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기엔 한 2월부터 3월 2달여간 동안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 중에 가장 탑픽으로 제가 기억을 했었던 거는 알테오젠이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고 그때 알테오젠을 조금 같이 분석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전기차, 2차 전지의 고객인 전기차 산업이 약간의 그런 캐즘 구간에 들어가면서 조금 성장이 저조해졌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기업들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매가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었던 그런 아주 안 좋은 시기를 보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를 역으로 활용을 해서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통해서 약간의 추가 차익을 실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최근까지 이제 핫하죠. 변압기.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가동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미국의 전력 관련된 설비와 인프라가 쇼티지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 쪽으로 특히 변압기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일진전기라든가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익률 그리고 평균 움직임과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캡처는 제가 삼성증권 계좌에서 그냥 캡처를 해온 거고요. 1월부터 4월까지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게 평가하는 거는 아직까지 23년도는 4달 모두 단 한 달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달이 없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1월하고 4월 같은 경우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1월에는 저는 2% 정도, 4월 같은 경우는 1.85%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을 지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안타깝게도 2월하고 3월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보여줬었던 수익률에 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수익률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선호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시장이 오를 때 그거보다 더 오르는 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에 포커스가 먼저 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데 저는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4월에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과정에서 플러스를 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1월에서 4월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간의 보합권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한 9%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의 한 분기 1.3분기죠. 1.3분기 만에 9%라고 하는 수익률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익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빈베스맨 포트폴리오를 조금 그 연도별 성과를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보고 계시는 자료에서 이 빨간색 주황색 선은 코스피고요. 노란색 선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17년도 말, 그러니까 18년도 초를 지수로 1로 두고 제 개인 계좌랑 코스피랑 코스닥을 조금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한 2017년도부터 2018년도를 만으로 포함하니까 18, 19, 20, 21, 22, 23까지 해서 6년 4개월 정도 동안 사실 양시장은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뭐 신규 기업들이 계속 상장하면서 뭐 지분가치 희석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다뤄볼 만한 거는 많지만 단순히 지수로만 판단해 보면 시장 한 13%밖에 못 올랐는데 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굉장히 감사하게도 한 원금 대비해서 3.4배, 수익률이 지금 한 240%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서 참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 제 개인 연도별 개인 수익률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24년도 4월을 3분의 1년 0.33년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저희가 도출을 해보면 22%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조금 실적이 개인적인 상승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평균 수익률이 한 거의 19% 후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매도한 내역들을 조금 공개를 해드려 볼게요. 혹시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 매도한 내역들 중에서는 완벽하게 포지션을 정리한 기업들도 있고 또 일부는 남겨놓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공개를 드리고 다만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조금 기억나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1월에 대신증권을 어지간하면 제가 기업들을 손절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대신증권 마이너스 6%는 요거는 제가 기억하면 이때 당시에 제 계좌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가장 덜 매력적이었었던 기업을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고 청산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보시면은 KD캠 같은 경우가 제가 약간 실수를 하고 뼈 아프게 손절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KD캠이 이제 화학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을 투자를 했었던 이유는 작은 시장에서도 상당한 리딩 포지션을 유지를 적어도 국내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투자하고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시장이 작고 그렇게 성장 가능성을 차원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게 주가를 계속 눌러주는 걸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기왕이면은 20% 까이더라도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조금 배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KD캠을 그냥 손절을 냈고요.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6%라고 찍혀져 있지만 실질적인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고 정리를 해서 거의 몇 주 안 남겨놨었어요. 몇 주 안 남겨놓고 이미 원금 이상의 수익을 회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계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4월 정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매다가 조금 빈번하게 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에 뭐 끝물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던 거는 아니고요. 다 각 기업에 대해서 저는 적정 주가를 일일이 계산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기술적인 판단까지 조금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물이 빠진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정 주가가 넘었었던 기업, 그중에서도 약간의 힘이 빠지는 경우가 보인다고 하면 안전하게 조금 수익 실현을 해놓는 차원이지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라고 혹시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를 좀 칭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월에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양시장이 모두 다 크게 하락할 때 저는 금융주를 꽤 많이 들고 있었던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 포트폴리오 일부는 은행주, 증권주, 보험이 빠져 있는 이유는 제가 보험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은행주하고 증권주들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저는 이 친구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 물론 그 저평가가 10년 내내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항상 저평가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고 또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통해서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금융주들로 구성을 해두는데 이 금융주들이 이제 1월에 많이 올라주면서 조금 즐거웠었던 기억이 있고요. 2월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조금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에게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메모리 반도체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 업황이 반등을 하고 뭐 ASP가 반등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부장 업체들도 약간의 수혜를 보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시장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좋게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소부장 기업들이 올라주면서 2월 시장을 조금 개인 계좌를 살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를 좀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레슨을 제가 뽑을 수 있었을까 기억을 해보면 반도체가 조금 빠르게 올랐다고 해서 너무 빨리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기업들을 저는 참 제가 보기에 좋은 기업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추세적으로 뭐 추세가 꺾인다든지 아니면 적정주가 그냥 왔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세우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그 너무 원칙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못 먹었었던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배가 아팠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순간에 유연한 대처를 해서 상승세를 즐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반성을 한 번쯤 해보고요. 두 번째가 이게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변압기 쪽의 사이클을 놓쳤습니다. 변압기가 왜 특히 아깝냐면 수강생분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섹터예요. 변압기 쪽이. 다들 AI 쪽에도 관심이 많고 반도체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 AI와 관련해서 변압기 쇼티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수강생분들 질문 주셨던 분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 차원에서 내렸었던 결론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전망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수강생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개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보다 신중하고 보다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고 기업을 더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 했었던 결과가 이제 엄청나게 배 아픈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ACD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올랐고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근데 다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 리뷰를 하고 좀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가 전달했으면서도 사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월부터 4월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아주 작은 채널이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조금 드려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사실 꽤 됐습니다. 본질적인 체력이 빠진 시장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보다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외생 변수에 굉장히 흔들리고 그리고 그 외생 변수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움직였을 때 정말 외국인이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결정되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체력이 많이 빠지고 지치는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럴 때 참 뭐 꼰대스러우면서도 또 설득력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냥 기업 그 자체를 보고 기다리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시장은 항상 플럭추웨이트 합니다. 산업도 항상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그런 파도들이 몰아쳐도 그 과정들을 견뎌내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나아가서 그렇게 성장한 가치를 주주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주 환원까지 챙겨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버텨낼 것이다. 주가도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런 믿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신 기업이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께서 동행하고 싶으신 기업이라면 조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은 참 재미없어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더 테마를 부르짖고 더 호재 재료 이런 것들을 부르짖을수록 엉덩이 무겁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참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하는 게 마지막에 이기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참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8년 동안 제 계좌가 성장했었던 비결은 딱 여기 하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정한 가격 혹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에 그냥 그저 들어가서 뭐 사이클을 약간은 신경 쓰기는 하겠지만 그때그때 호재나 악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했었던 게 지금의 저 그리고 캡 인베스트먼트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24년도 1월부터 4월 수익률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